73페이지 12번 가겠습니다. 자, 가 양식으로 건축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 양식이죠. 이거 시험 문제 출제 빈도수가 요즘 계속 증가되고 있죠.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사 파트가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2달 전에 같은 7급 문제도 문화사 파트가 6개 문제 나왔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문화사 파트 중에 가장 잘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건축 양식이에요. 볼게요. 목조 건축에서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이 하나 있다. 공포가 중요한 거죠. 네. 공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양식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포 양식은 우리나라에 원간섭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유입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라는 뜻이야? 원간섭이 13세기 이전에는 뭐라는 얘기야?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주심포 양식이라는 얘기지.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주심포 양식은 이렇습니다. 건물 1층짜리 주로 건물에 기둥 위에 공포를 설치합니다. 공포를, 역삼각형 모양으로 공포를 설치한다고요? 이유는 힘의 분산 효과예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지탱하는 모습은 힘이 분산됐기 때문에 여러분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1층에 관계없지. 기둥 하나만 공포 달면 상관없지. 이렇게 힘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하장 숫자가 증가되면 하중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거죠.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기둥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공포를 달아야 된다. 포가 많아졌다. 이걸 뭐라 부르는 거죠? 다포 양식. 그래서 원간섭 이후 건축물이 화려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규모가 대빵 커지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 얘기합니다. 자, 다시 가보죠. 목조 건축에서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이 하나이다. 목조 건물에 지붕을 얹을 때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골고루 전달해. 기둥에 골고루 전달하는 얘기 뭐 이 양식은 설명하는 것은 가로 안에 들어가서는 주심포 양식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건축물을 치장하게 사용한 공포가 기둥에만 짜여있는 것을 건축 양식으로 말합니다. 이 양식은 고려전기에 유행하는데 13세기 이후에 작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세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꼭 쳤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심포를 하는 양식이 있더라는 거야. 주심포 양식이 건축되더라는 거야. 13세기 이후에.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외우면 안 돼.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내용은 아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자, 다시 한번. 원간섭의 모든 건축 양식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화려해지게 시작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주심포를. 그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인사했잖아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 같이 하지 마시고 그래 예 하시라고요. 예 하시라고.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건방지게, 네, 도도하게 인사해봐 선생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대답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암기 코드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야. 수업의 일환이야.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안동의 공정사 극락전, 경상북도예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하나 빠진 것, 요거는 별도니까 강릉의 객사문. 매년 시험 나오잖아. 이거 외워야지. 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하나 더 있어요. 조사당도 있어요. 부석사는 건물이 무량수전과 조사당도 전부 다 주심포 양식이에요. 외워졌죠 지금?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외워졌습니다. 자, 열심히 암기는 해놨는데 쓰임새를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3세기는 거의 대부분 다포 양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주심포가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암기해서 꼭 써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봐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1번 부석사 무량수전. 바로 나오지 않았어? 그죠?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꼭 요것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요거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다 이걸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은 또 스페셜한 게 하나 있죠. 스페셜 카드가 있죠. 배울림 기둥 잡아야 돼. 앞에 기둥이 배울림 기둥이라고요. 배흘림 기둥. 우리 영어로 엔타시스 기법. 엔타시스 기법이라 불러요. 자, 봐봐. 이렇게 지금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공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건물을 기둥을 만들면 내가 이렇게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을 때가 있지. 건축물을. 그죠? 한옥 건축물. 가까이 가서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건축물이 나에게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되게 겁이 나는 거야. 왜? 일자형의 기둥을 만들면 이런 형태를 나타난다고. 일종의 이게 시선 착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배를 뿔뚝 만들어 놓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축 양식처럼 보인다고. 이걸 엔타시스 기법, 우리말로 배울림 기둥 방식이라고 한다고. 같이 잡으셔야 돼. 부석사 무량수준은 네. 이렇게 하는,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아까 네, 안정감을 추구하는 방식의 엔타시스 기법, 배울림 기둥 방식이 들어간다. 두 번째 성불사 응징전은 대표적인 다포 양식. 네, 다포 양식. 우리나라에 지금 있지 않고 북쪽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부안의 계암사. 이건 대표적인, 뭐랄까요? 부암사는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분홍들이. 이 사람들이 18세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주를 한다고. 이해가셨어요? 그 절들을 물어본다고. 볼까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 욕이야. 자, 봐봐. 이거 참 욕을 내가 못하겠어요. 심한 욕이라서. 이런 땡땡. 됐죠? 이런 돌 대가리. 이런 쌍. 이런 개 뿔따구. 다 욕이에요. 18세기는 다 욕이야. 안성의 성남사. 경기도 안성.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다 욕이야. 외워야 돼. 왜? 17세기하고 구분해서 물어본다고. 자, 부상 분홍이 오기 전에 부자는 17세기 누구예요? 양반이지. 그치? 자, 17세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17세기 여성의 미인의 기준은 8강 미인이래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외워야지 어떡해. 법주사 팔상전. 구례 하엄사 각항전. 금산사의 미륵전.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전부 다 17세기 양반들이에요. 뭐가 더 화려할까요? 이게 더 훨씬 화려합니다. 여기는요, 소박합니다. 특징입니다. 18세기의 건축물, 분홍 구상이 지은 건물들은 소박. 17세기는 8강미니까 화려하게 옷을 치장할 수 있겠죠. 17세기 가장 유명한 미인의 기준은 여기도 좋아. 17 다음에 18이잖아. 8각 미인이다. 이렇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외워졌어요? 다시 한번. 꼭 암기해야 된다고 한 문제 맞히기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다시 봐. 자, 17세기는 누가 후원했다고요? 양반들이 후원했다고요. 17세기에 누가 가장 미인의 기준이 있다고? 여성의 미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얼굴 각이 팔각이라고. 팔각미인이 유행했다고요. 팔은요, 법주사, 팔상전,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 병풍자리로 쭉 돌려놨다고. 이걸 팔상전이라고 한다고. 그죠? 구례하음사 각항전, 구례하음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 되게 화려합니다. 자, 18세기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부상가, 부자 상인과 부자 농민들이 등장했다고. 이들이 시주를 하게 된다고. 그게 저언절이 성남사 쌍계사. 다 여기라고. 땡, 돌, 쌍, 개. 다 여기라고요. 이해됐죠?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계속 하게 되네.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어떤 왕의 즉위 교서이다. 이 왕의 정책 활동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인하는 자는 원의 세조 성질을 어긴 것으로 세조 밑줄 그어야 돼. 쿠빌라이 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조 구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쿠빌라이 칸 원정가 가서 약속했던 거 있죠. 그 왕이 쿠빌라이 칸이에요. 원나라 황제가 된 쿠빌라이 칸입니다. 훗날 세조로 묘가 붙어지죠. 자, 터인데 마땅히 종친은 누대의 재상을 지는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맡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신들의 딸들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경원 이태우와 안산 김태우 및 쭉 여러 성씨가 있죠. 요 성들을 8성을 가도는 재상지종이랍니다. 재상지종이 밑줄 긋습니다. 재상지종으로 임명된 성씨들과 궁궐이 혼례를 할 수 있다. 딱 정해졌다고요. 네. 이 세력들을 재상지종이라고 불러요. 이거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거든. 충선왕이에요. 충선왕입니다. 재상지종을 발표한 왕 충선왕입니다. 옳지 않은 것.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는 각연법을 시행하였다. 별표. 일단 별표야. 옳은 내용인데도 별표 중요하게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소금 전매를 하는 각연법을 만들었다. 북경에 만권당을 설치해 학문 연구를 하였다. 만권당하면 나오는 인물 우리나라 고려 이재현, 원나라의 조맹부, 이재현, 원나라의 조맹부. 그 결과 우리나라에 글씨체에 뭐가 들어왔다? 조맹부체가 들어왔다. 조맹부체가 들어왔다. 조맹부의 글 공부하는 그 글방 이름이 송설체 해가지고 그 글씨체를 다시 조맹부체 또는 송설체라고도 한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셔 지금. 조맹부가 글을 쓰는 조맹부체가 되고, 오케이? 조맹부가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는데 그 공부방 이름이 송설체라고, 집제자라고, 아까 구제할 때 그 집제자라고. 송설체, 이 방 안에 쓴 글씨체를 우리는 송설체라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다? 원간섭기에 들어왔다. 그럼 원간섭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고려로 보면 전기의 후기예요. 후기지. 그렇다면 전기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전기에 들어오는 글씨체가 뭐냐 또 물어본다고. 뭐예요? 구양순체라고. 구양순체. 전기, 구양순체. 후기, 조명부체. 자, 우리 자음 보자고.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애호라도 풀어야 되니까. 기억이 빨라요? 지읒이 빨라요? 우리 자음들. 기억이 빠르지. 그럼 이게 전기잖아. 구양순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약간 머리 좀 써보면 돼요. 문제 풀 때. 왜냐면 지문에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거든. 예, 조선 전기 조명부체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조선 전기 구양순체. 후기 조명부체. 심플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사리먼을 두어 신진학자들과 함께 계획을 추진했다. 사리먼은 충선왕입니다. 그 사자, 글사자를 씁니다. 글사자를 쓰고 수풀 임자를 씁니다. 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였다. 이걸 사리먼이라 불러요. 뭘 바꾼 거야, 사리먼을? 원래 뭐였어요? 원래 할리먼이야. 글 한자, 수풀 임자. 글 공부 잘하는 애에서 장원 급제한 애들 온 것이 할리먼. 할리먼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 황제국에 쓰는 단어라는 거야.
그래서 사리문으로 바꿨어. 근데 별 차는 없어. 그래서 사리문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다. 충선왕입니다. 고려의 내정 간섭하던 정동 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공민왕. 답은 4번. 14번 가죠. 다음 고려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지도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부족해서 기존에 전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하던 방식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료들은 퇴직과 함께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계속했네요. 시정, 개정, 경정저식과. 자, 시정은 누구에 준다고 그랬죠? 전현직. 개정은요? 전현직. 부족해지죠? 경정은요? 경정전식과가 누구에만? 현직자에게만 월급 주는 거라고요. 누구예요? 문종이잖아. 그 문종이 지배하는 시기는 고려를 전체를 본다면 뭐예요?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시기. 자, 물어봤죠. 고려 토지에 대한 설명에다 이 지도에 가장 가까운 시기는 문이벌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계속 관료 조직이 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시기에 대한 내용 설명 옳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지방에 1번입니다. 1번 지방의 시비목과 향지도가 만들어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 시비목은 뭐야? 성종 때 전기죠. 과거제도 2번입니다. 과거제도가 마련되고 광덕준 이거 뭐죠? 일부러 필요 없죠? 광종에게 전기죠. 3번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4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지만 양규의 선전으로 강화를 맺고 물러났습니다. 태해정관 경성 목현이니까 마지막에 현종이죠. 다 전기예요. 8명 왕은 전부 다 전기예요. 태해정관 경성 목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 태해정관 경성. 처음 들으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고려의 전기 8명 왕의 순서다고요. 태조, 그 다음에 다 종자 붙이면 돼, 이렇게. 이건 고려사를 공부하는 첫 수험생이라 무조건 이 4글자 떼어서 암기하셔야 돼. 태해정광, 경성목현. 업적 다른.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업적 여기 다 쓸 수 있어야만 여기 나온 문제를 하나를 맞히겠어.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써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못 써드려요. 양해해 주시고, 일단 암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이론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태해, 정광, 경성, 목현. 대한민국의 수험생 30만, 40만 모두 다 외운 내용을 나만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떡해? 바보 천치지. 다 외워야지. 기본이지.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문제가 아니죠. 4번.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가인 경원이 씨. 경원이 씨는 오늘날에 인천 얘기한가요? 인천 이 씨와 같은 말이야. 인천 이 씨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경원이 씨 가문인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예. 이게 12세기 초반이에요. 1226년이에요. 써놔. 이자겸의 난 1126년 12세기 초반입니다. 이때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요. 15번. 자, 다음 가를 제창한 인물의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무신 정권 이후에 변동기를 지나 불경인 본인의 자세 상립을 주장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 선수행, 노동에 힘쓰자고 땡땡 누가 제창하였고 송광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4글자 암기? 어디로 택배 보내달라고? 예, 거기를 수송해달라고 택배 보내달라고. 이거 뭐였죠? 대구 팔공산에 고조사, 순천에 길상사, 최충원이 현해겠네요. 선사, 원나라에 들어와서 이름 바뀌었네요. 누구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조국사? 진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몇 마디면 다 찾아낼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봐. 총강사가 나오든 수산사가 나오든 길상사가 나오든 고조사가 나오든 무조건 진울을 잡으라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저를 이 이름을 되게 다 가르쳐주는 거야.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오늘 가면서 집에 가시면서 계속 외우고 가시라고.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진울 잡아야 되잖아. 진울 하나 잡기 위해서 절 이름 다 적어야 된다. 순서를 잡아야 된다고.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거기를 수송해 주세요. 됐죠? 암기됐죠? 예, 약간 예양사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이론의 연모와 실천을 강조한 교관겸수, 의천. 교단의 통합과 정리를 불교계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우선 과제를 보았다. 교단의 통합이라고 했잖아. 통합 뭐야? 의천. 그 다음에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주려는 도노점수.
깊은 내용까지 못하겠습니다. 돈은 순간 터득. 점수는 꾸준히 수행하는 것. 여기 누가 주장한 거야? 6조 해능. 여기는 수신 스님이 주장한 거야. 이 종파를 뭐라 불러? 남선종. 여기를 뭐라 불러? 북선종. 선종의 종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2개 와 있어. 중국의 남선종과 북선종이 다 와 있다고. 그래서 진울이 먼저 하는 게 뭐야? 둘 다 선종이라 했잖아. 선선통합 운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책에서 외웠던 내용 중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거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뭐야? 가장 먼저 외우는 게 선선통합만 막 외우고, 선선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고. 뭐예요? 남선종과 북선종이 다 들어와 있다고. 남선종은 누구예요? 6조 해능이 터득한 해능 계열이고, 순간 터득하는 방식이고, 수신이 만든 게 북선종.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터득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선선통합. 분석하면 남선종과 북선종. 고려란 날이 이 선종과 북선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합치자는 거예요.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정을 통합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진울의 수행 방법, 통합 방식이에요. 선선에 오면 ABC밖에 배운 게 아니라고. ABC를 기초로 해서 영어 단어를 만들어 보라고. 이게 육조 해능과 수신 스님. 이게 남선종, 북선종. 여기까지 가라고. 여기까지 가야 불교가 어느 정도 공무원 시험에 답을 맞힐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야. 왜? 선선만 외우고 가면 어떻게 해? 이거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려워서 틀려서 이게 안 통해요. 용서라는 게 어디 있어? 본인 합격 여부가 달려있는데 남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아야 된다고. 아셨죠? 알아야 된다고요. 시가하겠습니다. 몇 번 가야 되지? 자, 문제죠? 자,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4번 유불의 일친 누구죠? 그의 제자 해심. 진울의 제자 해심.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간음신앙은 우리 신라시대 대표적인 대각국 아니 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상입니다. 신라시대 의상. 1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회현상이라는 시계 사실을 옳지 않은 것. 당시에는 검영구란 원나라 공주가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오죠. 그죠? 대표적인 원나라 공주, 시험에 나온 사람 꼭 잡아야 돼. 제국 대장 공주, 노국 대장 공주. 누구하고 결혼했지? 총렬왕하고. 여기는 광민하고. 잡아야 돼. 두 사람만 나와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제국대장 공주, 충렬왕이 이합되면 39살, 여기 뭐 15살에 결혼해서 왔다고. 이미 충렬왕에는 기본에 왕후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왕후 이름이 누구하고요? 자식도 있다고요? 왕자도 있다고요? 정아 궁주라고요. 이분 때문에 강화도에 전등사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요. 옥등을 하사했다고요. 얼마나 답답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겠어요. 왜? 이분이 꽉 누르다고요. 네. 제국대장 공주가 원탑이 돼 있다고요. 끽소리 못하고 있다고요. 제국대장 죽을 때까지 정화공주는 남편 얼굴도 못 봤다고요. 격리시켜버렸다고요. 네. 자, 다시 갑니다. 두 사람 꼭 잡아야 됩니다. 충렬왕 때와 공렬왕 때 관련된 부분들. 자, 검영구, 내수, 청구까지 다 사전을 받았습니다. 그중 많은 자는 수백 개를 이르렀고 그들은 보통 농민을 유인해서 전민으로 만들고 또 민전으로서 그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전조를 거둬들였으며 주연의 세납이 들어올 것이 없었습니다. 시기를 물어본다면 검영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 간섭기가 돼야 되겠죠. 원 간섭기. 자, 사실로 옳지 않는 것. 중추원이 밀직사로 격화되었다. 송설체라는 새로운 글씨체가 도입되었다. 반농사에서 2년 3작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다 이거 보죠. 원 간섭기죠. 자,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한 의례세가 진행되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동국 이상국지반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뭐예요? 상정고구매문이라고요. 상정고구매문이라고요. 몇 년? 1234년. 요 시기는 우리가 몽골 침입 시기에 우리가 저항하는 시기에 원 간섭기가 아직 아니에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미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답은 4번. 17번. 다음은 고려시기 어느 역사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역사서가 쓰일 당시 일로 옳은 것은, 자, 당군을 우리 민족의 희조로 여겨 당군 신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려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고려시기의 당군 역사를 쓴 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삼제, 원간섭기, 삼국, 유사, 제왕, 웅기. 이유는, 당군을 쓰는 이유는 원간섭 초기 때는 뭐가 남아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저항 의식이 남아있다고. 아, 이 아새끼들이 뭐라고 그러지? 늘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린 대단한 사람이라. 무슨 개소리네? 이렇게 하겠지. 우리는 당군의 후손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그래, 당군의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애우시라고 삼재 들었다. 구나라고 그랬잖아. 무신정권지 책 두 개 뭐라고 그랬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무신정권식이 뭐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야? 동해 뭐지? 동국 이상국집. 해동 고승전.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글씨가 날라다니는데. 외우시라고. 무신정권식의 동해물과 이규보것은 동국 이상국집. 각훈이은 해동 고승전. 우리나라의 고승들에 대한 얘기. 원간섭계. 뭘 해도 잘 안 풀려 삼재가 들어가지고. 삼국유사 제왕옹기. 구분 꼭 하실 것. 원간섭기 무신정권식.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통칭 이걸 묶으면 어떻게? 또 통칭을 물어본다면 고려 후기로 또 잡을 수도 있어. 그죠? 네, 아주 시험 문제 출제자 마음이니까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다 같이 잡아야 돼. 옳은 것은 몽고의 침략을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무신정권이 수립돼 역사서 역시 무신들의 취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규보것은 동국 이상국집. 2번 집은 동국 이상국집 설명하고 있네요. 3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벌 귀족들 역사서를 집필하였다. 이건 김부식이니까 뭐죠? 삼국사기가 되겠죠. 김부식 삼국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란의 침략으로 소실된 왕조실록이 복원되었다. 거란의 침략으로 소실된 왕조실록이 복원되었다. 7대실록. 현종 때 7대실록. 18번 갑니다. 다음 풍속이 유행할 무렵에 있었던 문화적 사실로 옳은 것. 자, 우리 가끔 소주 먹잖아요. 그죠? 네. 소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라상이라는 말을 쓰죠. 임금님이 먹는 밥상을 수라상 또는 진지. 같은 말이에요. 수라, 진지 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원나라에서 들어서 원 용어들이에요. 수라. 가끔 어르신들 여러분 뭐 진지 드셨죠?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남자들 사이에 머리에 뒷부분만 남겨놓고 주변에 머리를 깎아 나머지 모발을 따서 등 뒤로 늘어뜨리는 머리 스타일이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변발이죠. 네. 오시기엔 다 원간섭기인 거 다 아실 거고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웠다. 이건 고려 중기죠. 김부식이 삼국사기, 이것도 마찬가지 고려 중기죠. 의천이 해동 천태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중기죠. 개성의 경천사 십증석탑이 세워졌다. 이건 원간섭기. 우리 공무원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천사 십증석탑이죠.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불교가 뭐가 들어와요? 원간섭기에 원의 종교 불교가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고 원간섭기에. 그렇지. 남아불교. 남아불교 특징은 화려함이야. 그럼 경천사 십증석탑 어떻게? 마찬가지로 화려함 그 자체야. 화려함 그 자체야. 혹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혹시 문제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경천사 십증석탑 이렇게 있어. 현재 용산에 있는 국박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1층 로비에 있어. 기단부 혹시 물어볼 수 있어? 기단부에 뭐가 그랬는지 물어볼 수 있어? 가서 보신 분 얘기해봐. 치키차가 누구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현장법사. 요거 그려져 있다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그래서 만화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 기단부에. 살짝 적어놔. 혹시 이런 이상한 사료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 이 탑에는 현장법사와 즉
현장 법사와 손오공과 사오정과 저팔계가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런 모습이 그려진 가장 대표적인 탑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경천선 10중 석탑이야. 기본은 잡아야지, 그죠? 가서 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넘기죠. 1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우표 기록물을 도안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타가 있어요. 선생님 잠잠해서 쳐가지고요. 옳은 것 끄세요. 밑줄 그으세요.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걸로 수정해 주세요. 네. 옳지 않은 걸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걸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우표. 그 다음에 뭔가 조각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자, 대한민국 우표가 보이고, 자, 보겠습니다. 이 기록물의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경판의 총 매수는 8만 장을 넘는다. 넘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8만 대장경. 원래 이름 뭐예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조 대장경.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맞죠?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 대장경 대신에 만들기 시작한 거죠. 맞죠? 4번 송과 여로부터 경전에 대한 주석들을 모두 모아 교정도감에서 간행한 책. 아까 의천이 만든 심편, 제종, 교장, 총록. 심편, 제종, 교장, 총록입니다. 각 나라의 모든 유명한 스님들의 쓴 논문을 다 여기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힘든 일이고요. 우리가 8만 대장경을 만들고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을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다. 답은 4번이 틀린 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음 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킨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하니 깨달음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있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은 없다.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된다는 것처럼 본부가 곧 부처임을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곧 부처라는 마음을 깨달게 됐다는 뜻이고 이거 진울의 수행 방법이에요. 진울의 수행 방법이에요. 이걸 좀 더 깊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30분 까먹을 것 같아갖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옳은 것 갑니다. 1번 하음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을 펼쳤다. 하음사설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을 펼쳤다. 이건 강종대 규녀예요. 규녀 스님이에요. 규녀. 불교계 개군의 수선사 결사를 제청했다. 이거 답은 2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흥황사를 근거지로 교종통합운동을 했던 의천입니다. 의천. 유불일치, 이건 해심입니다. 진울의 제자 해심입니다. 답은 2번. 21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제국대장 공주의 공주면 아까 누구였지 아까? 충렬왕 시기. 충렬왕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 39에. 원나라 공주는 미성년자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미성년자와 결혼했다고. 본 부인도 있고. 이거 원조 교제가 됐어요. 큰일 날 일인데. 네. 자, 이제 일단 왔죠 지금. 제국대장 공주의 검령구였던, 몸종이라는 뜻이야. 공주의 몸종이 검령구였던 인우라는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재상이 돼버렸어. 넘버원이 돼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야. 재상에 대해 나라 전체의 권력을 행사하니 원경이 인우의 권세에 기대고자 하여 이 아들을 인우의 딸에게 장가 보냈다. 이때부터 인우의 일파가 되어 온갖 일들을 꾸며내어 나라에 해하게 되었다. 원경이란 사람 이름에 원경이 무략장군 정동 행중서상 도진무호 임명되어 근부를 되찾게 됐다. 군권을 다 되찾게 됐다는 뜻이에요. 원나라에서 온 사람이 국상이 되자 거기에 아들님이 장가 보내고 찌 보내가지고 자리를 다 독차지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세요. 원간섭기입니다. 결혼도감을 통해서 공녀를 징발하기도 했다. 맞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유교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얘가 아까 12세기라고 그랬죠.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이용했다. 원간섭기죠. 답은 기역, 디귿. 망이망소에는 무신정권 시기의 정중부 시기에 피지배층의 밀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중부 시기에 무신정권 시기의 정중부 시기에 피지배층의 밀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시죠. 22번. 자, 밑줄은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왕은 왕비인 노국공주와 함께, 자, 여기 나와 있어. 노국공주 누구지 그럼? 공민왕. 이 두 분 알아야 돼 몰라요? 그럼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제국대장 공주, 노국대장 공주, 충렬한 공민왕.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읽어보죠. 노국공주와 함께 개경을 따른 안동지방으로 피난. 그것의 부녀자들이 모두 나와서 왕비가 강을 건널 때 사람으로 다리를 놓아 건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안동지방의 부녀자들이 정월 보름날 이를 재현한 것이 풍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다리 받기라고 합니다. 노다리 받기. 노다리 받기. 공민왕 때. 지금도 안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공민왕 하나 고르면 되겠죠. 아, 옳지 않은 거군요. 노비안건법, 광종. 1번이 답이 틀렸네. 정동행성 이문수 폐지, 기철, 숙청, 신돈 기용, 쌍성총관부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공민왕이 직접 공격한 거 아니고 누구를 시켰죠? 유인우를 시켜서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게 만들었다. 23번 문제.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토지 빌려주고 원하는 만큼 수입을 챙겨주지 않았을 경우 그 빌려간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방법을 우리는 토지 겸병이라고 불러요. 토지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조업전이라 하여 자기 땅이 아닌데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조업전이란 말은. 조상의 업이 새겨지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져간다는 거. 자기 땅이 아니면 이런 핑계를 대서 가져간다. 조업전이라는 핑계로 가져간다는 뜻이죠. 칭하며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명 내지 6명이 1년에 조를 8 내지 9차례 거둬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인임, 임겸미, 염훈망 자신들이 거느리는 못된 종을 시켜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풀의 나무로 때리고 이를 빼앗았습니다. 땅 주인이 강가에 문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일미로 물풀의 공문이라고도 합니다. 권문세족 시기. 권문세족.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권문세족 시기. 거기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사왔습니다. 이건 16세기 살인들입니다. 조선시대 살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을 소유하였습니다. 부재지주 밑줄 긋습니다. 부재지주란 농지가 있는 곳에 내가 살지 않는다는 뜻이야. 안일 부자, 있을 제자. 그죠? 네. 부재지주가 맞아요. 전부 다 개경의 권력자들이에요. 땅의 항해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모든 땅을 부재지주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 빼앗아갔다. 맞죠?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은 뭐죠? 시험장에 나올 수 있어. 소재지주야. 내가 이 소재지에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부재지주면서 땅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니은 지문은 맞습니다.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원간섭기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 저기 적혀있잖아요. 지금 입구에. 도병마사가 원간섭기가 되면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다. 개칭되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라. 이건 신진사대부에 대한 얘기. 답은 3번. 이거 꼭 잡아야 돼. 부재지주, 소재지주. 2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왕이 이색을 뭘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현의 제자가 이색이야. 이색의 제자가 여러분 아시는 정몽주, 정도전, 권근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일단 원간섭기의 성균관의 스승들, 제자관계 일단 잡으시면 돼요. 자, 다시 가죠. 왕이 이색을 판계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상으로 삼았고 생원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경수를 공부한 선비인 김구용, 정몽주, 박상중, 박의중, 이승윤을 발탁하여 모두 자신들의 관직에 있으면서 교관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죠? 신진사들이 본격적으로 채용되는 시기는요? 공민왕이겠죠? 이 왕의 업적을 골라보세요. 사리머를 실시하여 계획을 실시하였다. 사리머를 설치하여 계획을 실시했다. 아까 우리 고려에 글 공부 잘하고 예교문서 작성하는 잘하는 애들이 뭐라고요? 할림원이라고. 글 한자, 수풀 임자. 뭐로 바꿨다고요? 누구라고요? 충선왕이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충선왕이라고. 충렬왕의 아들이야. 어머니가 누구였어 그럼 여기? 제국대장 공주가 엄마야. 충선왕이 엄마야. 됐죠? 두 번째 질문.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체를 개거했다. 과전법은 마지막 왕이 했던 공양왕이에요. 마지막 왕 공양왕.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제조대장을 설치하였다. 왕으로 보면 고려 고정시기가 되는 거고 그 인물로 본다면 최우, 그 다음에 최이라고 한다. 초명이야. 최우는 어렸을 때 초명이고 성이 됐을 때 최이라고도 부른다고. 최우, 최이. 어떤 명칭이 나와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 또는 최이. 4번. 정계와 개벽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방금 했죠. 고려 태조 왕건. 5번째. 친원세를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수를 폐지했다. 답은 4번. 공민왕. 25번 갑니다. 밑줄근 여러 개의 계획으로 내용을 옳지 않는 것. 자, 신이연종 아래입니다.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는 것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전하께서 그런 것을 번뜨지 마시옵소서. 그대가 진정 충신이구나. 이제부터 과인은 변발을 풀고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고려를 바로잡을 것이다. 안 봐도 공민왕이잖아요. 그죠? 네, 공민왕. 옳지 않은 것. 격화된 관제를 복구하였다. 복구하죠. 네. 첨우비를 원간섭기의 첨우비가 뭐로 다시 복구됩니까? 원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원래 이렇게 해서 원간섭기로 왔던데 고려에 제도 중국 당나라 가져온 거잖아. 이렇게 갔다고 이게 원간섭기 다시 이렇게 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만 가지 말라고 항상. 반대로 항상 가보는 연습이 되라고. 자, 처음에는 종서문화상 상서상에서 원나라식이 첨우비를 바뀌었다고. 다시 원위치 하였으니까 첨우비에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죠? 두 번째,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맞죠? 경기도에 한해 과전법을 실시했다. 이건 공양왕입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다. 기체를 포함한 친원파들을 숙청했다.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혁파했다. 공민왕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전민 변정도항을 설치하고 정방을 혁파했다.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앞에 넘기죠. 26번. 다음 자료의 토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종 30년. 문종이야. 토지주에도 문종이면 안 봐도 뒤에 그 뭘 찾겠어. 경종, 목종, 문종이야. 시정, 개정, 경정이야. 일단 하나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110, 110, 170, 150. 여기 뭐야? 150이지. 그럼 뭐야? 시정, 개정, 경정? 경정, 전시가. 문종이야.
자, 1번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한했다. 과전법.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의 수신과 휴량제를 지급하였다. 과전법 상에서 해당되는 거야. 개국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이거 뭐야? 역분전. 누구죠? 태조왕건. 태조왕건식 했던 게 역분전.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원간섭기, 녹과전. 원간섭기, 녹과전. 어디에 한해서? 경기 8현에 한해서. 경기 8현에 한해서 만든 게 녹과전. 현직 관리에만 전답과 임야를 공급하여 수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답은 5번. 27번 갑니다. 27번 하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기억에 해당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보겠습니다. 거두공이 거사의 차림으로 도성을 떠나 무진주를 순행하니, 무진주는 어디죠 오늘날에? 광주광역시. 주의 향리 안길이 그를 정성껏 대접하였다. 향이 밑줄 그어야 돼. 이튿날 아침 거두공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도성에 올라오거든, 서울로 올라오거든 찾아오시오라고 했다. 서울로 올라와 제상이 되었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예주의 향리 한 사람을 도성의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게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기인 제도다. 안길이 올라가 지킬 차례가 되어 도성으로 왔습니다. 주로 얘들 기인 제도를 뽑아하는 애들 갖다가 수업시간에 제기했죠. 바꿔해야 한다고. 뭐 한다고? 이 궁궐이란 뭐 한다고요? 숙위한다고. 숙위시킨다고. 초소 뱅뱅 궁궐을 지키는 숙위 역할을 한다고. 초소 역할, 초소를 뱅뱅 경계하는 역할을 만들었다. 역할을 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뭐예요? 기인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질, 지방의 향리, 호족의 자제를 하나씩 잡아다가 역모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제수 1번 갑니다. 자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또 자수와 별감은요 조선시대 뭐예요? 유향소. 두 번째, 대간으로 불리며 왕의 권력 행사를 비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의사대 간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 대성제도.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3번,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답은 3번. 지방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었다. 유향소. 5번,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저기 있는 고려 도병마사. 됐죠? 원간섭기 뭐라 부른다고? 도평이사사. 근데 이게 고려 거라면 상관이 없어. 그럼 조선이라면 뭐로 바꿔줘야 돼? 전기 뭐가요?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두 개 다 적으라고 거기다가. 고려라면 도병마사, 원간섭기라면 도평이사사. 조선 전기라면 뭐라 한다고? 의정부. 후기가 되면 뭐라 불러야 돼? 그렇지, 비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돼. 두 개 다 알아야 된다고. 고려와 조선 거 다 잡으라고. 됐죠? 고려전기, 도병마사, 원간섭기, 도평이사사, 조선전기,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은 의정부, 후기 되면 뭐요? 비변사라 된다고. 다 잡혔지. 잠시 쉬어갑니다.